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국토부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보도자료 두 개가 있어요. 배포는 11일에 했고 발표는 12일에 났습니다. 두 개의 보도자료 안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별도의 신고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검증 절차를 좀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두 번째, 그리고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거래 중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이걸 먼저 볼게요. 어떤 게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현재의 전매 제한 룰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는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각각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원래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라면 전매 제한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기간을 다르게 적용했는데 저번 이의공정책에서 일괄 상향하고 더 강화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이게 전매 제한에 대한 기본 룰인데 이번에 발표된 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전매 제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전매 제한은 기본적으로 6개월인데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했죠. 여기에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이 앞으로 추가돼요.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을 좀 정리해 드리면 좋은데 이게 지역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국토부 보도자료 안에도 정리되어 있고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분양받을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방광역시도 기본적으로 6개월간의 전매 제한이 있는데 여기도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했죠. 여기에 도시지역이 추가됩니다. 이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지역으로 따지는 건데 민간 분양 아파트가 지어질 만한 곳은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지방광역시에서 지어지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앞으로 웬만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을 8월까지 개정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정이 되면 바로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게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청약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약간의 계약금만 있으면 중간에 전매해서 차익을 남기고 다시 빠지죠.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억 벌고 빠지는 데까지 계약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국토부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더 높이면서 동시에 투기도 잡겠다, 이건데 보도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일부를 보고 계신데요. 국토부가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분양 아파트 10개 중 4개 이상이 경쟁률 20대 1을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민간택지 분양물건 중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만 따로 분석해본 결과 당첨자 4명 중에 1명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고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즉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에서 경쟁률 자체가 올라가고 또 실제로 당첨된 사람 중에서도 25%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들어왔던 투기 세력이라는 분석이죠.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는 전매 제한을 더 강화할 테니 잔금까지 다 치르고 취 등록세 다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만 팔아라, 이렇게 한다면 약간의 계약금만 준비해서 단기 차익을 노렸던 투기 세력이 앞으로는 좀 덜 달려들겠죠. 그만큼 경쟁률도 더 낮아지면서 처음부터 실수요자가 당첨될 확률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요즘 부동산 투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서 훗날 여유 자금이 좀 생겼다면 그걸 꼭 예금이나 주식의 형태로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돈이고 정당한 방법이고 정당한 세금을 낸다면 안정적인 월세를 위한 부동산 투자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돼요. 다만 투자와 투기는 좀 구분해야 되겠죠.
최근 몇 년간 갭 투자로 인한 문제가 많아요. 갭을 꼭대기까지 이용하면서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갭 투자를 넘어서 갭 투기 수준으로 가는 사람들. 분명히 어느 순간 한 방에 망하는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어요. 삼성단지 인근에서 벌어졌던 일도 그렇고 작년에 원광대 인근에서 벌어졌던 사건도 피해자가 어마어마했죠. 근절돼야 하는 사회 문제 중 하나고, 또 하나가 이 분양권 전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당첨이 됐어도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사정이 생겨서 잔금 준비를 못하거나 이사를 보류해야 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건데, 이게 분양권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에 활용됩니다. 전문적인 업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청약시장에 가세하면 경쟁률이 치솟습니다. 애초에 실수요자들이 당첨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프리미엄도 그만큼 더 올라가요.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는 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이유도 분명히 한몫해요. 계약금 몇천만 원으로 중간에서 억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거품과 그 불로소득의 대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분양을 못 받고 높아진 금액에 매매로 들어가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결국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생긴 거품이 추후에 좀 빠진다면 그것도 다음에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투자라는 단어를 쓸 만큼 당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워낙 많은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좋다 나쁘다 말들도 많은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좀 잘 다듬어서 처음부터 실수요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또 불필요한 거품이 생겼다 빠졌다 하는 이런 국지적이면서 또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좀 사라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